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0회 우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출되고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법화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면 수익은 없습니다. 그쵸? 수익은 없어요. 하더라도 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 취소 판결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분 효력을 다투는 거예요? 유법성을 다투는 거예요? 유법성만 다투는 거기 때문에 효력 정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죠. 상대방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변력이, 상대방에 대한 확정력을 이 적용되는 것은 불가변력이 아니라 불가쟁력이겠죠. 자, 그랬을 때 행정 쟁송 절차에 의해서 여기서도 뭐 드러나죠. 그쵸? 이거는 불가 변력이랑 상관없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툴 수 없다라는 것은 불가쟁력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3번 보겠습니다.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서 운전면허를 받았어요. 자, 운전면허 받았어. 이거 위법하죠? 자, 위법합니다. 자, 그렇지만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건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때문에 면허의 효력은 취소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되지 않더라도 무면허 운전이다? 아닙니다. 취소되어야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조세의 가온업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우리 아까도 봤었죠.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민사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어디로 가야 돼?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 민사법원으로 가야 돼. 두 번째,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해당 조세 가온업이 부당이득이라는 판정이 있어야 부당이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효력이 일단 취소 소송을 통해서 효력이 정지된 다음에, 효력이 사라진 다음에 그때서야 부당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조세 가온업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나와야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1, 2, 3번이 왜 틀렸고 4번이 왜 맞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2번 갑니다. 자,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선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후행위를 다투는 경우뿐 아니라,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선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후행위를 다투는 것은 이거가 우리 하자의 승계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그건 하자의 승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순서가 중요해요. 선행행위 하자가 있어야 되고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승계 가능하냐를 묻고 있습니다. 승계 가능해요? 승계 가능합니다. 개통실비 모두 승계 가능해요. 자, 개통실비 모두 독자적인 처분성을 갖고 있고 또 승계도 가능하다. 하지만 철거명령과 개통실비는 연결되지 않는다. 3번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해서 자,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거 왜 틀렸습니까? 취소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도 없는데 나보고 양도세 내래.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이런 건 뭐예요? 중대명백합니다. 중대명백해. 무효입니다, 무효. 취소가 아니라. 4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는 그 실시 대상 사업인데, 아예 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잘못했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거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취소입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셨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확정력을 네 글자로 하면 자, 불가증력이 제소 기간을 경과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쳐요, 안 미쳐요? 예,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내고 버텨야 된다. 나중에 불가증력 발생하면 돈 돌려받고 싶어도 못 돌려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2번 보겠습니다. 자, 과세 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먼저 있었어.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체납 처분은 자,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다시 얘기해서 중대 명백하다. 자, 정답 2번. 입적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자,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소급 적용되는 거,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 당해 사건, 그 다음에 동종 사건, 이거 지금 병행 사건에 해당하는 거죠. 병행 사건, 일반 사건. 자,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근데 보통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자, 4번 갑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단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부단적 행정행위의 취소 뭐예요? 수익적이죠. 수익적 행정행위는 네, 여러분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재량일 경우가 많고요.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부담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원래 근데 취소는 여기서 얘기하는 취소는 당연히 직권 취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직권 취소와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번 겁니다. 수익적 행정에 대한 철회권 유보의 부과는 그 유보된 사유 아까 우리 했었지 이거. 철회권 유보. 자,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의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실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철회권 유보는 철회권을 유보했으면 그 유보한 사안이 발생하면 자, 철회권을 유보한 사항이 발생하면 무조건 항상 처리할 수 있다. OX, X지. 그때도 아까 이익 경량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거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철회권 유보라고 하는 부관을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야, 철회권 유보했으니까 너 신뢰보호 주장하지 말아라. 내가 미리 얘기했다.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너 미성년자 고용하면 너 그 영업허가 처리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거죠. 예. 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불가증력이 생긴 행정처분이라도 공권의 확대한 경영에 따라서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쟁송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쟁송 취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취소, 직권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냐?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행정처분은 해줄 수 있지. 행정처분 해줄 수 있는데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신청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행정청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5번 가죠. 5번. 자, 1번 행정청의 확약 나왔어. 자, 확약은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뒤에 뭐예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공정력이지. 공정력은 뭐의 성격이에요? 처분의 성격이죠. 공정력은 처분일 때 갖는 겁니다. 자, 확약은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확약은 처분성이 없어. 처분성이 없다는 얘기는 공정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재량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데, 자, 여러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약간 힘 있는 법률유보가 적용된다는 거고, 힘 있는 법률유보가 적용된다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는 처분일 때 가능한 거고, 아시겠죠? 확약은 처분이 아니고. 이게 다 확약 처분 아니에요 라는 말이에요, 지금. 1번, 2번 다. 3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은 그쵸? 맞아요. 이 표현 중요하죠. 별다른 의사표시 없더라도 실효됩니다. 영화 보기로 해놓고 이민 갔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영화 안 볼래요 하고 이민 가진 않아요. 영화 보는 것하고 이민 가는 거하고 경중의 차이가 크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3번이 맞는 말이네요.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여러분, 확약이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지. 당사자도 취소소송할 수가 없는데 제3자가 취소소송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확약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 1번, 2번, 3번, 4번 모두 무슨 말이야? 확약 처분성 없다라는 말이야. 처분성 없다라는 말이 공정력 없다는 말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법률유보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월적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6번 가겠습니다. 공포성 계약이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 공권력 행사를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법률관계가 그렇다고 무조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처분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거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종료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분이라고 보진 않는다라는 얘기고 맞는 말입니다. 2번 공법상 계약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2번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자,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 2번에서 이거야, 보수사건. 보수사건. 자, 이거랑 또 여기, 요거랑.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나 혹은 징계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채용계약 해지할 때는 행정절차법 안 따라도 되죠.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는 처신예의 지도자나, 그러니까 즉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그렇지? 행정절차법 안 따라도 돼. 그러나 자, 보수를 삭감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삭감하면 근거 없이 보수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계약관계라 하더라도 얘가 일을 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지 않거나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처분성이랑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2번 옳지 않은 거. 이거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맞는 말이고 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공법상 계약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건 처분성 없어요. 지원금 출연협약의 해지 또는 환수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 아닙니다. 이건 공법상 계약이에요.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네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줬던 돈 다시 돌려줘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근거 이유를 제시해야 되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정답 3번.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이게 잘못 나왔다는 거지, 지금? 네, 문제가 잘못. 옳은 것으로 나왔어? 네, 돼 있어요? 네,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 이건 수정돼 있네.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거. 자, 뭐 어렵지 않죠? 1번. 자,
기본 보여야 되고, 오케이. 2번, 이게 초보성 없다는 얘기지. 2번. 자, 행정계획은 일반적인, 자, 이런 걸 우리가 계획재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넓어요. 계획재량은 일반 재량보다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후행 도시계획 결정에 선행도 서로 양립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변경된 거라고 보는 거죠. 선행에서 후행으로 변경된 거다라고 봅니다. 4번 도시 관리자가 보였으면 좋겠고, 자 대외적 구속력이 이거 처분서 인정됩니다. 처분서 인정된다는 거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죠. 그러면 자 틀렸네요. 정답 4번.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상 강제 대집행. 자 1번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치적 자기 의무 맞죠? 자 부자기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서 부자기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바로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되는 되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전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전환 규정 아니하는 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1번 맞는 말이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행정청이 대집행 단계에서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된 게 아니다. 해야 된다. 틀렸죠? 전후의 문서 어디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 정답 2번. 3번. 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 요건의 주장과 입증 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맞아요. 의무 불이행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집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건 행정청이에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4번. 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면 맞아요. 행정청 그 내용을 납기를 정해서 문서로 납부 명해야 됩니다. 자, 행정 대집행 9번도 대집행 1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안 되죠? 안 돼. 대상이 아니다. 맞고요. 2번. 자꾸 걸리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후행 처분인 대집행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선행 처분인 자, 계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자,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방금 봤던 승계죠. 승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죠. 그래서 있다라고 해야 되죠. 자, 3번. 대집행의 요한 비용을 징수했을 때는 그 징수금은 네, 맞아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자, 행정심판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처분성이 있으니까.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치맥적 강제의 수단으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치맥적인 것도 맞고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도 맞습니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죠. 병과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해? 집행벌이라고 하죠. 형벌과 집행벌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체적 자기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 부과할 수, 뭐야 이거? 있죠.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강제징수 관련해서 볼게요. 자, 볼게요. 1번.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자,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추가했다가 압류 처분 우회입니까? 아니죠. 이거 압류하는 세무공무원이 컴퓨터가 아니라고 그랬죠. 약간 넘을 수도 있어. 압류하다 보면. 자, 옳지 않은 거 1번. 자, 국세를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이거 지연이자죠. 네, 액수도 결정된다.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미 다 공지가 돼요. 얼마
여태까지 안 내면 얼마 정도 가산금이 된다고. 3번 조세부가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가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재건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하는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입니다. 왜? 위헌 결정이 이미 여기 위헌 결정 이후에 이기 때문에. 4번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 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투면 안 되고 공매 통지 이런 거 안 돼요. 공매 예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공매 처분만이 처분성을 갖고 있습니다. 12번 즉시강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상 즉시강제는 자 필연적으로 권리침해를 수반하죠. 맞죠? 그래서 근데 항상은 아니죠. 영장주의가 원칙이긴 하지만 영장 없이도 가능하죠. 1번 2번, 네, 직접, 자,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에 해당되는 것은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직접강제. 네 가지만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거고, 이 즉시강제는 강제집행이라고 보지 않죠. 그럼 즉시강제하고 나머지 네 개의 차이는 뭡니까? 의무불이행에 따른 거고, 의무불이행을 기다리지 않는 거고. 자, 그래서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폐기 즉시강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다른 수단으로 행정부에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보충성. 자, 그 다음에 최소성. 그 다음에 급박성. 하나가 소극성. 자,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고. 치매가 가장 최소한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 급박할 때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어떤 최선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태를 막으려고 하는 정도 수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통고처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고처분.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통고처분은 여러분, 통고처분은 말은 처분인데 처분성 없어요. 왜? 행정소송으로 못 가. 형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처분성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아니죠. 통고처분을 할지 형사처벌로 넘어갈지는 재량입니다. 재량. 3번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 절차가 종료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다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4번 통고처분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검사의 아니죠. 통고처분은 여러분 행정작용이에요. 행정작용. 행정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답은 3번 들어가주시면 되겠고, 자, 14번 넘어갑시다. 자, 손해배상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여러분,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를 주지 않은 것. 이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물먹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500만 원인가 밖에 안 돼. 근데 그거를 어쨌든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니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맞는 1원 판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공무원은 자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모든 자 공무수탁사인도 포함한다 라는 뜻이고요. 맞아요. 자 어떠한 행정처분이 그러니까 공무수탁사인은 세 가지예요. 그쵸?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주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수탁사인의 모습입니다. 3번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해서 자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이건 아니죠 여러분. 어떠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고의가실이 있다라고 단정지으면 안 되죠.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 4번 생명 신체의 침해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갑은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어요. 자 국가배상법 5조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자, A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라고 했는데, 예, 배당책이 운영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사실상 관리 포함합니다. 소유관계를 중시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번. 예, 이때 안정성은 통상의 안정성입니다. 통상 갖추어야 될 안정성. 3번. 자, 위임되었다면 A지방단체가 도로관리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갑은 A지방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관리권이 A지방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A지방단체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갑은 이거 안 봤네. 자, 갑은 A한테 할 수 있죠. A는 뭐예요, 여러분? 비용 부담자로서. 갑이 누군가 해가지고 위에 갑이 나왔네요. 자, 갑이 사고 당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갑은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소송입니다. 16번 영주물 설치 관리하자. 또 1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공증이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공공의 영주물에 포함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용한다는 건 상관없습니다. 일반 공증이 사용할 수도 있고 행정주체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천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제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생긴 면책될 수 없죠. 이거 이제 신호등 판례 있었죠. 신호등 왜 모순된 신호 들어서 왜 안 바꾸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면책되진 않죠. 3번 이것도 맞는 말이고. 3번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 점유관리자의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자 거꾸로죠. 거꾸로 여러분.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무과실 책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읽어놓은 거 아세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것도 이제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여러분. 무과실 책임인데, 제조물 책임법은 뭐냐면, 지금 이 전자칠판이 폭파해.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입어. 그럼 그 화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제조물 책임법에서 전자칠판이 터져서 제가 화상을 입었어요. 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지. 왜 전자칠판이 뭔가 잘못돼서 터졌던 것에 대한 입증은 내가 할 수 없죠. 왜 전자칠판이 터졌는지 내가 모르잖아.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전자칠판의 잘못으로 터진 게 아니에요라는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이걸 만든 제조업자가 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영조물,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도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주의의무를 해태해서 내가 피해를 봤어요 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입증 책임은 원래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래 책임 입증을 해야 돼. 예. 근데 이건 거꾸로야. 그것이 이제 무과실 책임일 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장 입증 책임은 누가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는 주장 입증 책임을 뭡니까? 이 고속도로 관리청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제 얘기를 꺼냈으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빨래를 했는데 물이 빠져가지고 빨래 전체에 번졌어. 그러니까 제조물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아니까. 밥통이 터지면 이게 전자제판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 AS를 맡기거나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제조물 책임법이란 건 뭐냐면 이것이 터져가지고 제2의 피해를 받았을 때 화상인 거야. 전기장판이 너무 뜨거워. 그러면 온도를 낮추거나 다른 걸로 바꾸고 교환하거나 AS 받으면 돼. 근데 전자장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됐어. 그럴 때는 이제 제조물 책임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장해준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렵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과실이 없음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상.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정답 3번. 4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 책임 지역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에서 오는 경우에는, 자,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여지는 있다라는 거야. 내가 알고서 갔기 때문에. 내가 알고서 일부러 다른 반대급부가 있었겠지. 집값이 쌌거나 뭐 등등의 이주 비용을 대줬거나 뭐 그런 게 있었겠지.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상 손실보상 볼게요. 자, 1번. 정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 가격이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이거 개발이익. 자, 개발이익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자, 다른 사유로 인한 거는 포함시켜야 돼. 근데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틀렸습니다.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보상금을 증액 청구 소송을 누가 할까?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겠지. 그 다음에 감 소송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겠지. 그래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당사자가 다투는. 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항고소송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18번. 자, 생활보상 1번. 자,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원으로 맞아요. 생활보상은 원상회복적 성격이 강합니다. 3번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 제외하는 것은 자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업시행자의 재량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다 이 논리가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배려를 안 해줬다고 해서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제가 근재 씨한테만 빵을 사주고 기현 씨한테 빵을 안 사줬다고 기현 씨가 나한테 서운해할 수는 있어도 소송을 할 수는 없지. 자, 재량 왜? 배려로 내가 사준 거니까. 자, 이주대책이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한다. 오케이. 19번. 자,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네, 맞아요. 네, 일반 추상. 여기서 중요한 말은 특히 요거죠, 요거. 추상적.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처분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처분성은 반드시 구체성을 가져야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이거 당연하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직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죠.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안 돼요.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부작위 해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건 안 됩니다. 자,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자, 원처분지에 의해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봐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를 할까? 자,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글자로 재결의 고유한 하자죠, 이런 거를. 자, 여러분, 우리는 원처분지를 채택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지만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는 재결 자체를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우리가 취소 소송의 대상, 항고 소송의 대상을 뭐라고 그래? 처분 등이라고 하잖아. 이 등이 뭐야? 재결이야, 재결. 재결. 그러니까 처분을 다투는 게 원처분주의고, 그 다음에 등도 다툴 수 있다. 이게 재결주의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원처분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재결주의를 가미할 수 있는 거지. 언제?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 이게 뭐야? 고유한 하자야. 마지막 20번. 20번은 제가 실수로 이 문제를 계속 넣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기가소소. 이거는 여러분 10초 만에 1초 만에 풀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회독 열심히 하시고요. 회독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회독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를 6번 봤어요. 동영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본 거는 6번. 수업 시간에 한 건 6회차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그 6회차니까 120문제 정도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걸 한번 쓱 읽어보고 오세요. 왜냐면 시간을 여러분에게 들 주고 그걸 다시 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리 쓱 보고 오세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그 쓱 보는데 실력이 느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저랑 수업할 때 푸는 때도 또 실력이 느는 거니까 우리가 빈틈을 메꿔야 되니까 그걸 한번 쓱 좀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따로 교행이나 사복이나 그런 거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 미리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다 기출됐던 거랑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일 거니까 그런 건 따로 찾아보실 수 없고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제가 이제 동영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6회 했던 거는 한번 쓱 보고 오세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